자, 조원중학교 친구들 안녕. A영어학원 수원조원점입니다. 여러분, 벌써 기말고사 기간이 금방 찾아왔네요. 이제 저랑 한번 이제 조원중 2학기 기말, 터널 이렇게 한번 딱 볼 건데 아마 지금쯤 여러분 마음이 좀 많이 싱숭생숭하기도 할 거예요. 이제 기말고사 이번 시험 한 번만 끝나면 겨울방학이지. 시험 이제 막 얼마 안 남아서 막 불안하기도 하지. 사실 여러 가지 감정이 들 건데 여러분 마무리는 잘 하셔야 되는 거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기말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제가 어떤 걸 좀 들고 왔냐면요. 바로 여러분의 중간고사 분석을 좀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모르면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내 적을 알아야, 그리고 나를 알고 내 적을 알아야 되게 잘 싸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중간고사가 어땠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 거야. 근데 지난 중간고사 얘들아 난이도 어땠어? 그치. 사실 어려웠다가 난쌤은 좀 더 맞는 것 같아. 왜 이게 사실 어려웠었냐면요. 지난번 시험에서 요 외부 지문 다들 기억나지? 이제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선생님이 완벽하게 사실 강의 좀 해줬었는데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요. 시험에 우리가 몰랐었던 단어, 즉 이런 신경과 관련된 단어들이 진짜 많았어. 거기 다들 적어놔. 우리가 이번에 뭘 되게 조심해야 되냐? 이 단어에 조금 중심적으로 이번 지문을 한번 딱 들어가 볼 거야. 왜냐하면 지난번 시험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딱 지문을 외우고 갔었지만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 이지 쉽지 않은 막 불편한 이런 주인공의 심경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변화? 심경 변화. 아마 조원중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이제 F적 감성을 많이 자극을 하려는 건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컴플레이닝 불편하는 근데 이제 기대하는 이렇게 심경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왔었는데 이 단어는 본문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되게 열심히 외웠었지만 이 단어 실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시험 볼 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중간 끝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이번 겨울방학 때도 우리 단어 열심히 달리기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변형이 많았었고 이렇게 요약문 형태로 사실 변형이 됐었었는데 요약문에도 지금 여기 들어가는 truth 그리고 peaceful 이 단어들이 실제 심경과 관련된 단어 이렇게 peaceful 보이시죠 여러분? 요게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됐었다. 여기까지만 봐도 진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보일 거야. 그리고 마지막 화자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짜 지금 심경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그래서 요 단어들을 사실 정확히 다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고 그리고 요렇게 심경 단어를 찍어내면 됐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오케이 선생님 단어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그러면 어법은 혹시 어느 정도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법을 선생님이 지난번에 분석을 한번 다 해봤거든. 학교 선생님이 특히 조원중 선생님이 어법을 아무 데서 내는 게 아니야. 어디서 사실 진짜 많이 내냐면요. 이제 우리가 시험 범위로 들어갔었던 5과랑 7과의 핵심 어법 포인트가 각각 2개씩 있었지. 하나는 오형식, 지각동사, 사역동사 이렇게 딱 나왔었던 부분이었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목적격 보호 자리 이제 골라라. 혹은 start 뒤에 이제 어떤 형태를 쓸 거냐 이렇게 오형식 목적격 보호 포인트가 2개가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지난번 어법 포인트랑 겹쳤었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그리고 이 7과 핵심 어법 포인트가 소댓 구문이었던 거 다들 기억할 거야.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개를 훔치는 방법을 그냥 들고 온 게 아니었어. 뭐냐면 이 개를 훔치는 방법에 무슨 구문이 숨어 있었던 거야? 소댓 구문. 그래서 그 문장을 그대로 내서 심지어 프린트 밑줄까지 그어져 있던 거 기억나지? 그대로 내서 이렇게 빈칸 그러면 이 단어, 이 문장 자체를 우리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순서를 외워놓고 여기 지금 보면 몇 번째로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를 반드시 알았어야 됐었다. 라는 포인트가 사실 지난번 조원중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 이제 보면요. 이제 어휘 문제. 아까 선생님이랑 따로 분리해서 냈었던 이유가 여기 앞에 나왔었던 이 단어들은 다 외부 단어고요. 보이시죠? 외부 단어. 근데 지금 보면 본문 변형 없이 그대로 골라라. 근데 단어의 난이도가 사실 어때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래서 본문을 확실하게 외워주면서 근데 어디에 유의하면서? 단어에 유의하면서 본문을 꼼꼼하게 외워주고 어법은 선생님이 찝어주는 것들 반드시 꼼꼼하게 외우고 이제 시험장 들어가면 이번 외부 지문 어떻다? 쉬워질 거다. 자 그러면 이제 6과의 어법을 선생님이랑 한번 프리뷰를 해보고 들어갈 건데 보면 우리가 6과 어법 뭐였어? as, 형용사부사, as 강의 열심히 들었던 친구들은 이거 기억 다 날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접속사 although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이 2가지를 가지고 어떤 시험 문제를 낼 거냐면 형용사 자리에 너 부사 쓸 거야 안 쓸 거야? 를 물어볼 수 있어. 다행히 이번 선생님이 지문 터널을 쭉 살펴봤는데 as가 사실 나올 만한 부분은 많이 없기는 하거든. 근데 형용사 쓸 거야 부사 쓸 거야 하는 이 두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다 라고 딱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 접속사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분명 이제 접속사 쓸 건지 전치사 쓸 건지 얘를 물어보는 문제가 또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 얼도의 뜻 다들 기억하고 있지? 기억 안 나면 당장 강의를 멈추고 우리 6과 어법을 다시 딱 한번 듣고 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8과 어법 이번에 강의 듣기 전에 아마 다들 들었겠지만 이제 something 형용사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애들 그래서 얘도 선생님이 이따가 찝어줄 거고 그리고 간접 의문문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얘 100% 아까 밑줄 빵빵빵빵빵 기억나지? 이 형태 그래서 다음 중 세 번째로 들어갈 말 고르시오에 딱 나올 거니까 얘가 들어간 문장들은 우리 반드시 암기해두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다 정리되셨죠?
이제 우리 조원중 시험이 어떻게 나올 거다? 선생님만큼 머릿속에 가지고 이번 시험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reading 1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그 서로 다른 남매가 살았던 거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얘네 둘 성격 어때요? 완전 극반대. 오빠는 완전 왕 이런 스타일이고 여동생은 약간 이렇게 소심한 스타일이었었지. 그래서 모든 면에서 두 사람은 어땠다? 달랐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자, 왜 달랐었어? 이제 누나는 사실 누나인지 여동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건 별로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집안에 있는 거 좋아하고. 자, MBTI 뭐예요? 그렇죠. MBTI가 완전 I. 자, 책을 읽는데요. 뭔가 상상력이 풍부한가? 상상의 세계? N인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죠? 그 다음에 반면에 이렇게 딱 나오고 있죠. 자, 남자애는 그럼 어땠어? I일 것 같아? E일 것 같아? E. 밖에서 뛰어노는 거 완전 좋아해. 그치? 막 공 던지고 차고 막 난리가 났어. 그쵸? 심지어 막 그 여동생 막 놀래켜. 보면은 잘 때 이제 고은이 남동생은 이런 친구들은 실제로 걱정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잠을 되게 잘 자거든요. 네. 근데 상상을 많이 펼치는 이 애들은 불안해서 사실 잠을 잘 못 자요. 아마 이 남동생은 S가 아닐까 싶어요. 오케이? 물론 이거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누나는 밤새 잠을 잤어, 못 잤어? 못 잤어. 근데 이 친구 완전 사페적인 모먼트로 이제 누나를 막 괴롭히죠. 깜짝 놀래키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누나가 이렇게 잠을 못 자곤 할 때 놀래키려고 방으로 들어오고 이제 누나가 어둠을 무서워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런 걸 보면 절대 F가 아니라 T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함께 있는 순간에 늘 어땠어? 싸웠어. 그래서 이게 일상이었다라는 첫 번째 단락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쌤이랑 영어 들어가 볼 건데 영어 문장 해석이 아직 힘든 친구들은 선생님 해석하는 구조 분석을 그대로 딱 적고 열심히 따라오시면 되고요. 이 해석법은 반드시 우리가 이번 기말고사가 끝나고 그레이머이스를 다 완강해. 그리고 빌드업을 완강해. 그렇게 해서 해석 말렙을 만들어 놓으셔야 우리 3학년 내신도 그리고 고등학교도 많이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once upon a time. 자, 옛날 옛적에 이제 있었대요. 뭐가 있었냐면 이제 여동생과 이제 남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동생이냐면 이제 그 둘은 not at all 전혀 닮지 않았던 alike 하면은 이제 비슷한이란 뜻이기 때문에 여기 same이랑 바꿔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different. 지금 not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different 같이 들어갈 수가 없고 만약에 not이 이렇게 없으면 who were at 그 different at all 완전 달랐다. 얘는 괜찮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딱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not. 그래서 그 완전 이렇게 달랐던 이런 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딱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보면 이제 모든 방식에서 모든 방식에서 그들은 어땠어? 완전 달랐어. 그래서 여기가 핵심 포인트가 또 되는 거예요. different. 어휘 문제 나올 겁니다. 여기 same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그 여동생은 이제 방 안에서 지냈지? 집 안에서 지냈고요. 이제 막 책도 읽고 꿈도 꾸고 완전 MBTI N적인 친구. 자, 근데 이제 남동생은 어디서 놀았어? 밖에서 놀았어. 누구랑? 친구랑. MBTI 완전 E인 친구. 자, 뭐 하면서 웃고 소리 지르고 막 공 던지고 막 텀블링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쵸? 자, 요렇게 포인트를 딱 잡아줄 수가 있고요. 자, 어느 날 밤에 그는 잠들었어. 그래서 그는 아까 남동생 얘기한 거겠죠? 얘는 걱정이 많이 없어. 잠 겁내 잘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사운들리 밑줄. 자, 깊게, 곤이라는 뜻이고 우리 아까 육과 어법 포인트가 as 형용사지 기억나지? 지금 보면 얘는 부사야. 왜냐면 문장이 이미 1형식으로 완벽하게 끝났거든요. 그걸 he slept 하고 사운드 쓸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볼 거지만 얘는 안 된다. 그리고 사운드는 이제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들은 소리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사운드는 괜찮은 이란 뜻이야. 그럼 괜찮게 잔다. 즉 깊이 잔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운드가 안 된다라고 바로 우리가 딱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의 방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깨어 있었어요. 걱정 많지? 자, 듣고 있었는데 밖에 밤에 이런 소리를 듣고 있었대요. 그래서 때때로 그는 기어갔대요. 그녀의 방으로. 아주 장난꾸러기 친구입니다. 뭐 하려고? 그녀를 이제 놀래키려고. 자, 여기 볼에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여기 있는 볼은 때문에 라는 비커즈랑 똑같아. 그럼 학교 선생님이 뭘 바꿔놓을 거냐? 육과 어법 포인트. 접속사. 기억나지? 자, 비커즈는 접속사기 때문에 여기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는 알았다. 이렇게 나올 거지만 여기 비커즈 오브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얘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나올 거거든. 이렇게 어법 잡아주면 끝나. 여기서 실제 리딩 1에서 중요한 어법 포인트는 요거밖에 없고요. 그래서 왜냐면 그는 알았대요. 그녀가 어떻다라는 걸 이제 그 어둠을 무서워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그들이 함께일 때마다 자, 뭐 했을 것 같아? 성격 완전 다르지? 싸우고 난리가 났겠지? 그래서 그들은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끄럽게 이제 서로 주장했고요. 매번 그랬습니다. 요렇게 우리가 딱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앞쪽에서는 지금 그
여동생과 남동생에 대한 이런 성격 부분들이 딱 나오고 있고요. 어휘 포인트 선생님이 찝어준 거 다들 기억하시고 있죠? 이렇게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 unlike, 같지 않다 라는 거 동그라미 쳐주고, 자, 그들은 어땠다? 달랐다. 왜 다른지 밑에 쭉 나와주고 있는 거 기억나지? 여동생은 안에 있는 거 좋아하고요. 남동생은 밖에 있는 거 좋아했어. 그래서 꿈도 있잖아. 남동생은 되게 잘 잤어. 사운들리하게 잤어. 그리고 여동생은 어땠어? 깨어 있었어. 그리고 남동생은 막 그 놀래키려고 막 다가가기도 했었고요. 요렇게 지금 동그라미 친 어법들은 반드시 우리 딱 외워주셔야 되고요. 어휘들은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어법 한번 정리하고 갈 건데, 어법은 여기 있는 후의 동그라미. 자, 후는 지금 주격관계대명사로 얘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that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 정도만 잡아주면 되고, 두 명을 가리키고 있지? 여기에 was 안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넘어가서 아까 여기 어휘도 중요하지만 어법도 중요하다. 사운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체크해주고, awake도 이렇게 깨어있다, 요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 for 동그라미 치고 because로 바꿀 수 있다. 근데 because of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잡아두고, 여기 있는 that도 뒷문장 완전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what은 안 된다 정도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넘어가서 학교 선생님이, 조원중 선생님이 실제 이 문제를 어떻게 낼 거냐. 자, 우리 아까 시험지 분석했지? 단어 중요한 거 우리 딱 느꼈어, 못 느꼈어? 느꼈죠, 여러분? 그래서 두 남매의 차이점에 관련된 글이기 때문에 이 공통점과 관련된 단어들, similarity, resemblance, common, shared 다 공통점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는 아니야 라고 해주면 되고, 차이점, difference, distinction, opposition. 자, 이 단어들 싹 다 공통점이다, 차이점이다. 차이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단어들은 이제 외워두자. 왜냐면 학교 시험에 선생님이 분명 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단어들 별표 쳐놓고 외워두시고요. 그 강의용 교환에 따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격 특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들의 이제 characteristic, 성격, 그리고 hobby, 취미, 요렇게 두 단어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traits도 성격이란 뜻이야. 지금 두 명의 성격에 대해서 나와주고 있고, preference, 선호도란 뜻이고요. temperament, 얘도 지금 선호, 기질, 그 다음에 추구, 다 비슷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요 동그라미 친 단어들 반드시 강의용 교환에 적어두고 학교 시험지에 나왔을 때 우린 당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딱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그 프린트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다음 중 이제 이 그 뭐에 관련된 글인가? 그래서 그들의 나이에 관련된 글 아닙니다. 그들의 성격과 이제 흥미 맞습니다. 신체적 이런 그 외모에 대한 공통점 아닙니다. 그 다음 좋아하는 음식 아니다 라고 체크해주면 이제 첫 번째 단락이 다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리딩 2 한번 넘어가 볼 건데, 자, 리딩 2에서는요, 얘들을 보고 이제 엄마가 어떤 감정이야? 화가 났어. 그래서 참지 못하고 말했죠. 아, 나가서 놀다가 밥 먹을 때 들어와 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남동생이 뭐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얘가 따라오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별로 안 좋아. 아니 왜 따라왔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려진 공터로 가서 이제 굉장히 이 남동생이 투덜대기 막 시작하죠. 근데 이제 여동생 성격 어때? 완전 소심, 그리고 착해. 내 잘못 아니야. 나도 안 오고 싶었어. 근데 엄마가 나가라 그랬잖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빠는 아씨 겁쟁이 하면서 지 혼자 뭐 하러 가요? 탐험을 하러 가요. 근데 이 여동생 걱정 많아, 안 많아? 걱정 겁나 많지. 그래서 이제 그 얘는 가지 말자. 왜냐면 마녀나 고블린 이렇게 막 있을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이 남동생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터널로 들어갑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하면서 이제 딱 사라지고 있죠. 그 여동생은 어떻습니까? 감정이 무서워. 요 정도만 딱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장 넘어가 볼 건데, 자, 어느 날 아침 이제 그들의 엄마는 이제 grew impatient, 이 grew가 되었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랐다 아닙니다. 그 참을성 없게 자랐다 아니고요. 자, 참을성이 없게 된 거야. 이제 그들에 대해서. 그래서 impatient 하면 참을성 없는, 얘도 핵심 어휘다라고 동그라미 쳐주고요. 왜냐면 하도 싸우니까. 나가. 니네 같이 나가. 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발 try to be nice. 서로에게 이제 친절하게 좀 대해라 라고 딱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제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and be back in time. 자, 제 시간에 도착해라. 이제 점심시간에 다시 돌아와 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하지만 이제 남동생은 원하지 않았대요. 그의 이제 작은 여동생이 함께 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 아니 꺼져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요 어디로 갔냐면 이제 버려진 공터로 갑니다. waste ground, 버려진 공터란 뜻이고요. 자, why did you have to come? 니 왜 와야 됐어? 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평했습니다. mourned 이렇게 딱 나와주고 있고, 자, 다음 문장 넘어가서 내 잘못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I didn't want to come. 나도 오고 싶지 않았어. 이 끔찍한 장소에. 어딥니까, 여러분? 그 버려진 공터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 무섭게 만들어. 그래서 scary 동그라미 치고 어휘 나올 거다라고 반드시 우리가 적어둡시다. 그래서 진짜 너는 애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너는 모든 거에 놀라잖아 라고 딱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남동생은 가차없이 그래서 이 여동생을 어떻게 버렸어. 얘는 탐험하러 떠났습니다. 그래서 야!
여기 와봐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는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 여동생한테 이렇게 딱 소리를 쳤고요. 그래서 그녀가 이제 그에게 다시 다가옵니다. 걸어갔어요. 와봐라고 하니까 갔겠죠? 그래서, 자, 여기 봐! 라고 얘기를 했는데, 터널이야. 같이 가자. Let's see what is at the other end 해가지고, 이제 다른 끝에 뭐가 있는지 같이 보자. 라고,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이제 여동생이 이거 좋아해, 싫어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아니야. 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가지 말라고 했었어? 그렇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 막 마녀도 있을 거고, 고블린도 있을 거고, 걱정을 쭉쭉쭉 많이 해주고 있죠, 그쵸? Or anything down there 혹은 어떤 것들이 막 있을 것 같아 라고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너 너무 이렇게 징징거리지 마 라고 이제 오빠가 말해주고 있고요. 완전 애들 장난 아니야?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는 근데 돌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점심시간까지 라고 그녀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 여동생은 was frightened of the tunnel, 즉 터널에 굉장히 놀랐고요. 따라서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를 얘가 다시 나오기를 기다렸다까지 하고 나면 리딩 2가 마무리가 딱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리딩 2에서 우리가 꼭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 지금 보면 사실 해석은 전반적으로 어렵지도 않고 내용도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반드시 다 우리가 암기해두고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반드시 내용 다 떠올라야 돼. 그러면 어법이랑 어휘가 뭐 나올지를 선생님이 지금 더 찝어줄 건데 얘도 우리가 1대1 담당 세미나 테스트 할 때 다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중요했었던 어휘 포인트. 이 impatient 동그라미 치고 이제 엄마가 어떻게 됐어? 화가 났어. 그래서 impatient의 이제 별표 치고 어휘 문제 나온다 라고 체크해 두시고요. 자, 여기는 어법이 나올 건데 try to be, 즉 try 한 다음에 to 부정사 뭐뭐 하도록 노력해라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try ing 는 나올 수가 없다 라고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내면은 아니다 라고 딱 분명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여기 밑줄 여러분 이거 익숙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Y로 시작하고 물음표로 찍히니까 우리가 무슨 의문문이라고 합니까? 직접 의문문. 직접 묻고 있죠? 아씨, 니 왜 따라왔어? 이렇게. 근데 얘를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면 의문사,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he wondered. 자, 그는 궁금했습니다. 오케이? 자, 의문사 뭘 써주고 why. 그 다음 주어. 그냥 여동생. she came here. 요렇게. 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어려운 문제고 킬러 문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는 궁금했습니다. 왜 그녀가 따라왔는지. 요렇게 네, 딱 따라왔을 거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그리고 여기에 mourned 동그라미. 우리가 신경 관련된 단어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지금 남동생은 뭐 하고 있어? 불평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 그래서 mourned에 동그라미 치고 이제 불평하다라는 단어다라고 딱 우리가 봐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넘어갔을 때 awful 동그라미. 지금 place를 꾸며주는 품사 뭐예요? 형용사가 나오고 있죠? 물론 너무 쉽기는 한데 여기 부사는 들어갈 수 없다. awfully는 안 된다 라고 딱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너는 모든 거에 뭐 하잖아? 이제 두려워하잖아. 그래서 frightened. 그래서 you가 가리키는 건 누구야? 여동생을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ing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딱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다음에서는 볼 거가 많이 없습니다. 여기 밑줄. 자, 얘는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에 따로 적어준 문장이에요. 그 구조 분석하라고 했었는데 얘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지금 what is at the other 다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딱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what 뒤에 주어가 빠져 있고요. 동사 이렇게 전명구 이렇게 딱 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별표 치고 요 어순을 외워놔야 돼. 왜냐면 빵꾸 뚫어놓고 뭐 what is other and 해놓고 밑줄 그어놓고 여기에 다음 중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라고 이런 식으로 딱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other도 동그라미 치고 another이 될 수 없다 하고 그러니까 the other 자체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other도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딱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리딩 2를 거의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 건데 리딩 2는 뭐에 대한 내용이었었냐면 이 남동생과 여동생에 대한 성격이 쭉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격 어땠어? 지금 보면 남동생의 성격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 지금 supportive, 뭔가 도움을 주고 이제 착한, 전혀 아니죠? 자, indifferent, 다르지 않은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관심한.
dismissive도 무관심한 이란 뜻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무관심하고 막 툴툴거리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unconcerned, 걱정하지 않는, 혹은 A가 붙는 뭐 아파 어쩌고 뭐 아파 뭐지 이거? 얘도 무관심한 이란 뜻이야. 이제 공감하지 못하는 이란 뜻이고요. detach, 떨어져 있다. 즉 얘도 무관심한 이란 뜻이고 uninterested, unresponsive. 학교 선생님이 시험에 이제 다음 중 남동생의 성격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뭔가 on이 붙어 있어야 돼. 근데 뒤에는 관심 있는 이란 뜻이거든. 이렇게만 보면요. 그래서 요 단어들 반드시 다 외워두고 냉담한, careless, 관심 없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단어들은 무조건 나온다 라고 하고 지금 잠깐 그 화면 멈춰두고 다 필기 해두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뭔가 보호적인 이제 걱정하는 아니죠. 그리고 loving and understanding, 얘도 둘 다도 아니죠. 그리고 여동생의 성격은 반면에 어떻냐? 소심합니다. timid, 소심한. shy, 얘도 지금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뭔가 소심한, 내향적인 introvert.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이 많은, 겁이 많은 요 단어들, 조심스러운, 신중한, 그리고 보호적인. 그러니까 사실 여기 나온 단어들은 쌤이 조언 중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충분히 낼 만한 단어들 다 선별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 단어들